보통 연말에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많은 법들도 바뀌고요.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운전면허증 이런 법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느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12월부터 바로 바뀝니다.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이제부터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겁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12월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자동차 그리고 중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서 등록한 자동차 이런 차들까지 모두 적용해서 만약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청에서는요, 티맵 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싱크세이프 안전이동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승용차는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보면 3년 동안 발생한 차량 화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11,398건, 해마다 계속 화재 발생 건수 그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서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다친 셈입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이나 기계적 요인 그리고 부주의, 교통사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인승 차량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확대한 겁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12월 1일 이후 제작된 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제작되는 차 12월 1일 이후 제작하게 되는 차들 모두 소화기 설치해야 되고요. 또 판매하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 중고매매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6조에 따라서 이때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현재 타고 다니는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데 앞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 이 모든 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적발할 것이냐, 비치 여부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이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동차 언제 등록되는 자동차냐, 앞으로 자동차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때 아무 소화기나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 성능 시험 이것도 통과해야 되지만 고온 시험, 진동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요. 이때 부품이 이탈하거나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이 있는지, 손상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검증된 소화기, 그러니까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 이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이런 것들은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번 소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응모하려면 티맵 홈페이지에 있는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응모 기간은 12월 1일까지 1000명을 선정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거나 자동차에 소화기를 구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방청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이 있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형 고령 운전자, 이제는 이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전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는 이 정보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지원하겠다. 여기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경찰청 그리고 손해보험 사회공헌 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참석해서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찰에서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1000대 이상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를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생계형 운전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하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차가 없으면 일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전국의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요. 250대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이 장치를 보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내년까지는 추가로 1000개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250개, 내년까지는 추가적으로 1000개를 더 지급하겠다. 약 1250개 정도를 일단 시범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페달 오조작 장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차량 전방이나 후방에 센서를 달아서 3m 이내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이때 가속 페달을 조작하더라도 급하게 출발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3m 이내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을 센서가 감지하고 아무리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출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때 또 하나의 장치, 급격한 가속 페달 조작이 감지되었을 때는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가속 페달이 오조작이다, 잘못 조작되었다 판정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속 15km 이내 주행 중일 때는 가속 페달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15km 이내로 주행하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잘못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급하게 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별 제한속도 이상 가속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도로에서 달리느냐, 고속도로냐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냐 또는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제한속도가 있는 도로, 이런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1분당 RPM 4000rpm이 넘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더라도 제한속도 이상 달리기는 어렵게 만들고 또 천천히 주행하다가 빠르게 갑자기 속도를 낼 수 없도록 가속하지 못하는 장치를 달겠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 지역 5개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운영해보고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실제 교통사고 감소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래서 실제 어쩔 수 없이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가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오인하는,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보겠다 하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이 장치가 계속 확대될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입니다. 이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되었고 2022년에는 신차 90%의 이런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 대부분에 이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미리 탑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교통사고, 그중에서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 사망사고 원인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이것을 혼동한 부적절한 조작, 그러니까 오조작이었습니다. 반면에 75세 미만에서는 이런 오조작이 9.9%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해서 신차를 출고할 때 이 장치가 있는 차량을 출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에게 이 장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몇 살부터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이냐 조사도 있었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자료에는 60대 후반 42.5%는 75세쯤 되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가 노인이다 라고 했을 때 75세 이전까지는 운전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75세 이후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운전 중단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80세 이후에 운전을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넘으면 이제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매일 자동차 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은 41.3%, 비수도권은 66.1%가량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잘 만들어져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있던 버스들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다면 그야말로 섬에 고립되듯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자가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 41.3%, 비수도권 66.1%, 이렇게 거의 25%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운전하지 않으면 사실상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도 많지만 운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38만 명이었습니다. 2025년 내년에는 498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2040년에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316만 명, 이렇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이 되면 운전은 하되 고속도로에서는 주행하지 마라, 야간에는 운전하지 마라, 차량 혼잡도가 심한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운전하지 마라, 그리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요추 지지대를 설치해라, 안경이나 교정 콘택트 렌즈가 없을 때는 운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우리나라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다음 달부터 250대 먼저 보급한다. 내년에는 추가로 1000개를 보급한다. 이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안전운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